첫 번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. 나는 그래서 일단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인지. 두 번째는 성장. 내가 더 배우고 익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아갈 추진력이 될 기회인가. 세 번째는 불편함, 시련과 고난 주어지는지 그걸 좀 살펴봐. 오늘 윤권제 주제는 결정을 미루는 사람과 단호해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. 성장에는 늘 선택이 따라오잖아요. 근데 막상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에 오면은 우리는 자주 망설이고 미루고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, 오늘은 이런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대표님은 인생에서 아주 큰 결단을 내릴 때 어떤 판단 기준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모르겠어. 세 가지일 때도 있고 두 가지일 때도 있는데, 첫 번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든. 그게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이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가 지금 10년 뒤의 나의 모습이잖아. 근데 지금 시점에서 또 어떤 큰 선택을 했을 때 그 10년 뒤를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지.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떤 본인의 감각, 느낌, 그 다음에 경험들이 되게 어우러져야 되는데, 나는 그래서 일단 후회하지 않을 만한 선택인지, 내 선택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, 우리 직원들이 더 좋아질 환경일 것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반문하는 거지. 그게 어떤 시간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이고, 두 번째는 성장. 내가 더 배우고 익히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나아갈 추진력이 될 기회인가.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도전할 만한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. 세 번째는 불편함, 시련과 고난 주어지는지 그걸 좀 살펴봐. 되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견해긴 하지. 나도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, 우리는 늘 성장하길 바라고 연봉이 오르길 바라고 그 다음에 실력이 나아지길 바라잖아. 그럼 되돌아보면 그런 요소들마다 어려운 부분이 항상 있고 불편한 게 있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시간의 부분, 성장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불편함, 이걸 나에게 선사할 수 있느냐. 왜냐면 그게 좀 비슷한 의미긴 한데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할 수 있거든. 그럼 지금 해도 되는 일과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이런 걸 좀 구분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?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.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뭐야? 거시적인 경제라든가 물가라든가 부동산, 이거는 개인적으로 통제할 수 없잖아. 근데 우리 개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야? 내 스케줄, 내 시간,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. 그래서 이런 거야. 신년 워크숍에서 그 얘기했잖아. 내가 기다렸다, 움츠려드는 시기였다. 그게 뭐냐면, 사업이라는 건 나 혼자 할 수가 없잖아. 직원들이 성장하고 감내하고 아둥바둥해서 이거를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필요한 거야. 그게 내실을 다진다 그러는 거지. 보험에서도 조직이 단단해지려면 개개인들이 되게 좀 내구성을 갖고, 그 다음 본인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고 DB를 창출해 보고 더 나아가서 조금씩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성장해야지 내가 꿈꾸는 다음 스텝이 됐단 말이야. 그런 환경에서는 움츠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내실을 다지는 거지. 성장은 무조건 외형적인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안이 갖춰져야 밖에도 따라오거든. 그런 측면에서는 움츠렸던 시간이 있었다. 근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은 이렇게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하고 아둥바둥 열심히 해. 근데 막 눈에 보이는 거는 미비할 수 있어. 하다 보면 기회가 와.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, 10이면 10, 100이면 100 액션을 잘 못 취하지. 왜냐면 지금까지가 익숙하기 때문에. 나 또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. 그래서 난 결단을 내린 거지, 단호하게. 왜? 좋은 게 있으면? 그렇지.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100%는 아니더라도 개개인마다 정한 어떤 일정 기준점을 넘어가면 그걸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결단력은 필요하다. 지금까지 그런 대표님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나를 성장시킨 선택은 뭐였고,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뭐였을까요? 가장 큰 선택? 그거는 20대 후반에 회사를 나와서 독립을 했어. 조그맣게 사업을 했단 말이야. 직원 5명. 되게 안정적이었어. 창업을 했는데. 그게 이제 그 의료 컨설팅? 그 중에서 나는 좀 타겟을 잡은 게 치과. 그런 컨설팅을 하면서 하다못해 다 해주는 거야. 그 원장이 원하는 거를. A부터 Z까지. 그걸 했을 때 되게 잘 되는데,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그거를 접고 벌어놓은 돈이랑 아파트 대출을 100% 받아가지고 의료법인에 올인했던 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도박이었지. 근데 참 겁없이 했던 것 같아. 망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. 인테리어 끝나고 막 병원 계속 오픈하면서, 인수합병한 데도 있는데 신규 오픈한 데는 소문이 나야 되잖아. 그 마이너스를 막 메꾸는 게 너무 힘들었지. 피가 마를 정도로 한 달에 막 몇천씩 메꾸고 그랬다니까, 인건비만. 그때 가장 무서웠던 건 그럼 이게 혹시라도 잘 안 될까봐? 이미 너무 많이 와서 잘 안 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고, 그냥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겠다? 되게 불철주야 뛰어다녔던 것 같아. 그런 대표님이 방금 얘기하신 이런
이런 큰 결정을 단호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이거는 대표님의 성향 때문인가요?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뭐 성향도 있고 기질도 있겠지. 근데 나는 항상 꿈은 실현된다 믿는 주의였어. 그리고 또 하나는 비빌 언덕이 없었어. 부모님이든 누구든.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를 무조건 해야 됐고, 자수성가를 하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또 저거잖아. 많이 벌 수 있는 만큼 또 많이 망하잖아. 그래서 경영학과를 간 것도 그런 맥락이고,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있었어. 돌다리를 100번 두드린다 해서 이게 안 무너지겠냐 이거야 내 말은. 그러니까 완벽한 건 없어. 성격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사업을 못해. 그래서 그때는 진짜 100% 중에 한 55%만 돼도 올인했던 것 같아. 진짜 리스크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꾸역꾸역 갔던 게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된 거지. 그러면 대표님은 그래도 그동안 큰 결정을 하시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. 그런 큰 결정을 하면서 좋았던 적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잖아요. 그럼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결정을 할 때 조금 예전에 내 모습과 바뀐 게 있다면? 나도 나이를 먹었고 와이프랑 애들한테도 많이 안 좋은 기억들을 줬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지.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많이 바뀌었지. 그때의 마인드였으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했을 거야. 대신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는 것 같아. 내가 배우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, 내가 글로 썼던 내용들, 내가 늘 상상했던 어떤 이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늘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. 그래서 거기서 10번을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. 그럼 나는 그냥 추진하는 편이야. 그럼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이거는 조금 방향을 내가 조금 빨리 틀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고 느끼시는 선택도 혹시 있으신지?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내가 이걸 하게 될지도 몰랐고, 온라인 보험 영업만 이렇게 메인으로 정착이 될 줄도 몰랐고, 그리고 이게 참 어디 누구 물어보기도 뭐해. 이렇게 하는 조직이 진짜 전국에 손꼽히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은 늘 깊은 거지. 정말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건가, 이게 직원들이 이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,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생각 되게 많이 하면서 왔지. 지금 대표님 말을 들으니까 인생에서 큰 결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왜 부족한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,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성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. 결국 그런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장은 이런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은? 나는 솔직히 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거나 막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. 내가 바라보는 나의 좀 바람직한 자화상은 내 스스로 나중에 살펴봤을 때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,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았구나, 그리고 적어도 나와 내 가족에게는 인정받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겠구나 라는 모습을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려나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굳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, 지금도 이런 질문 있잖아, 언제가 후회가 되세요? 라고 이런 질문을 해도 난 가고 싶진 않아. 특히 40대가 참 행복하고 아까운 것 같아. 때로는 아쉽고 나의 부족했던 순간들도 되게 많지. 근데 그런 것들도 되게 아름다운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생각을 해. 언제나 이런 도전과 단호함은 결국 힘듦과 불편함을 동반하는데,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은 누군가 이런 도전이나 성장을 망설이고 있는 분한테 큰 용기가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끝!